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2026년 5월 9일까지 남은 시간, 단 108일. 이 날짜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날 이후 집을 팔면 세금이 무려 3배로 늘어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보시죠. 서울 송파구에 15억짜리 아파트 2채를 보유한 김모 씨. 5년 전 9억에 구입한 집을 지금 15억에 팔면 양도 차익이 6억입니다. 만약 5월 9일 이전에 팔면 기본 세율로 약 1억 8천만 원의 세금을 내지만 단 하루라도 늦어서 5월 10일에 잔금을 받으면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무려 3억 6천만 원을 내야 합니다. 그 차이가 1억 8천만 원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다주택자 170만 가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에 대해 완벽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은 최소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도세 중과가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팔아서 생긴 이익, 즉 양도 차익에 대해 내는 세금입니다. 일반적으로는 6%부터 45%까지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1년 미만 보유 시 70%, 1년 이상 2년 미만은 60%의 단기 보유 세율이 적용되고, 그런데 문제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입니다.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무려 20%포인트가 더해지고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가산됩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최고 실효세율이 82.5%까지 올라갑니다. 집을 팔아서 번 돈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월부터 이 중과세율 적용을 계속 유예해 왔습니다. 매년 1년씩 연장하면서 가장 최근에는 2025년 1월 2일 재정책 방향 발표를 통해 2026년 5월 9일까지 1년 더 연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유예가 더 이상 연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겁니다. 2026년 1월 9일 정부가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 전략에는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에 대한 내용이 단 한 줄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재경부 세제실장은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일몰이 5월에 도래합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할지 연장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현재 검토 중입니다. 결정이 안 됐다는 건 사실상 종료될 가능성이 크다는 신호입니다. 시장에서는 이미 양도세 중과가 부활한다고 기정사실화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은 시간이 정말 없거든요. 5월 9일까지 단 108일. 그런데 이게 단순히 108일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5월 9일 전에만 계약하면 되겠네. 절대 아닙니다. 양도세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일입니다. 정확히는 잔금 지급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기준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도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5월 8일에 계약했어도 잔금을 5월 10일에 받으면 아웃입니다. 중과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게 매수자가 대출 지연되거나 자금 확보에 문제가 생기면 잔금이 밀리거든요. 단 하루 차이로 수천만 원, 수억 원이 날아가는 겁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2025년 10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지정됐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계약 후 5일 이내에 시청이나 구청에 허가 신청을 해야 하고 허가가 나기까지 평균 15일에서 30일이 걸립니다. 그리고 허가가 나면 그때부터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계약부터 잔금까지 최소 2개월에서 3개월이 소요됩니다. 즉 지금 당장 1월 말에 계약을 해도 잔금은 빨라야 3월 말, 4월 초에나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매도할 수 있는 시간이 2월 말, 3월 초까지밖에 안 남은 겁니다. 조정 대상 지역은 어디일까요? 서울은 전 지역이 다 해당됩니다. 25개 자치구 전부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는 이미 2020년부터 조정 대상 지역이었고 2025년 10월 15일 대책으로 나머지 21개 구가 추가로 지정됐습니다. 강동구, 양천구, 구로구, 마포구, 은평구, 노원구 할 것 없이 전부입니다. 경기도는 12개 지역입니다. 과천시, 광명시, 그리고 수원 영통구, 장안구, 팔달구, 성남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안양 동안구, 용인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이 지역에 집을 가지고 계신 다주택자분들은 지금 즉시 행동에 나서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세금 차이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아파트를 두 채 보유한 A씨. 2020년에 10억에 산 집이 지금 시세 18억입니다. 양도 차익이 8억 원이죠. 보유 기간이 6년이니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24% 받을 수 있습니다. 8억에서 24%를 공제하면 과세 표준이 약 6억 800만 원입니다. 중과가 유예되는 지금 팔면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6억 800만 원에 대한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양도세가 약 2억 200만 원 나옵니다.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총 2억 2,200만 원입니다. 여기에 필요경비 등을 빼면 실제로는 조금 줄어들 수 있지만 일단 기본 계산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만약 5월 10일 이후에 잔금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2주택자니까 기본세율의 20%포인트가 가산됩니다. 그러면 양도세가 약 3억 2천만 원, 지방소득세 포함하면 총 3억 5,200만 원이 나옵니다. 중과 유예 때보다 무려 1억 3천만 원이나 더 내야 합니다. 3주택자는 더 심각합니다. 서울 송파구에 세 채를 보유한 B씨. 2019년에 8억에 산 집이 현재 16억입니다. 연도 차이 8억, 보유기간 7년이니 장기 보유 특별공제 28%, 과세 표준이 5억 7,600만 원입니다. 중과 유예 시에는 양도세가 약 1억 8,700만 원, 지방소득세 포함 2억 580만 원입니다. 그런데 중과가 부활하면 3주택자는 30%포인트가 가산됩니다. 양도세가 3억 4,700만 원, 지방소득세 포함하면 총 3억 8,170만 원입니다. 무려 1억 7,590만 원이 더 늘어납니다.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양도세 중과의 무서움입니다. 그럼 지금 당장 뭘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본인이 다주택자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택수 계산이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일반적인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은 당연히 주택으로 계산되고요.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오피스텔은 어떻게 될까요? 오피스텔은 실제 용도에 따라 판단합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주택으로 봅니다. 건물 공부상 용도 구분과는 상관없이 실제로 사람이 살고 있으면 주택입니다. 이것 때문에 뜻하지 않게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비수도권에 있는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은 어떻게 될까요? 2025년부터는 4억 원 이하로 상향됐습니다. 이런 저가주택은 일정 조건 하에서 주택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까다로우니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두 번째, 매도 일정을 역산해서 계획하셔야 합니다. 지금이 1월 21일이니까 5월 9일까지 108일 남았습니다. 여기서 토지거래 허가의 평균 20일, 계약부터 잔금까지 60일을 빼면 실질적으로 2월 말까지만 매물을 내놔야 안전합니다. 3월에 내놓으면 아슬아슬하고 4월에 내놓으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 어떤 집부터 팔아야 할까요? 당연히 양도 차익이 큰 집, 그리고 보유기간이 짧은 집부터 파셔야 합니다. 보유기간이 긴 집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좀 더 유리합니다. 반대로 보유기간이 2년에서 3년밖에 안 된 집은 공제를 거의 못 받으니까 이런 집부터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을 반드시 넣으셔야 합니다. 본 계약의 잔금은 2026년 5월 9일까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며 만약 매수인의 사유로 잔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해제되고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몰수한다. 이런 조항을 명확히 넣어두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최대한 빨리 하셔야 합니다. 계약 후 5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데 가능하면 계약 당일이나 다음날 바로 신청하세요. 허가가 늦어지면 그만큼 잔금도 밀리니까요. 관할 시청이나 구청 부동산 정책과에 필요 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세요. 여섯 번째, 대출이 필요한 매수자를 만나면 위험합니다. 요즘 주담대 금리가 6% 넘어가면서 대출 실행이 까다로워졌거든요. 매수자가 대출 승인이 안 나거나 지연되면 잔금이 밀립니다. 가능하면 현금 매수자를 찾거나 최소한 대출 사전 승인을 받은 매수자와 계약하세요. 일곱 번째, 가격을 조금 낮춰서라도 빨리 파는 게 이득입니다.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들 보면 다들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매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2월, 3월로 갈수록 경쟁이 더 심해질 겁니다. 시세보다 5%, 10% 낮춰서 빨리 파는 게 세금 1억 날리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여기까지가 기본 전략이고요.
이제 좀 더 고급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여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자녀에게 집을 증여하면 어떻게 될까요? 증여세가 나오긴 하지만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2025년 10월 15일 대책으로 조정대상 지역 주택의 증여취득세가 엄청 올랐습니다. 예를 들어 12억짜리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10년간 5천만 원 공제를 받아서 11억 5천만 원에 대해 과세됩니다. 누진 세율 적용하면 증여세가 약 3억 3천만 원 나옵니다. 여기에 취득세까지 더하면 조정 대상 지역은 12.4%니까 약 1억 5천만 원, 합치면 거의 5억 가까이 됩니다. 이게 양도세 중과보다 유리한지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양도 차익이 엄청 크고 보유기간이 짧아서 공제를 거의 못 받는 경우라면 증여가 나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양도 차익이 적거나 보유기간이 길면 그냥 파는 게 낫습니다. 이건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부부간 증여입니다.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남편이 3주택자인데 부인이 무주택자라면 집 한 채를 부인에게 증여해서 남편은 2주택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30%포인트 중과가 아니라 20%포인트 중과로 낮아지죠. 하지만 이것도 함정이 있습니다. 부부간 증여로 주택수를 줄이려면 증여 후 최소 2년은 보유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 증여하고 2년 안에 팔면 여전히 기존 주택수로 계산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증여해봤자 2026년 5월까지는 효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방법은 장기 전략으로만 의미가 있습니다. 법인 전환은 어떨까요? 예전에는 법인으로 전환해서 법인세를 내는 게 유리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법인세 최고 세율이 27.5%니까 양도세 중과보다는 낮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법인이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가 12%나 됩니다. 게다가 법인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못 받고 1세대 2주택 비과세도 해당 없습니다. 더구나 법인으로 전환하려면 개인이 법인에게 매각하는 형태가 되는데 그 과정에서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법인 전환으로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법인은 장기 보유하면서 임대소득을 받을 계획이 있을 때만 고려할 만합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사, 학업, 취업 등의 사유로 새 집을 사고 3년 이내에 기존 집을 팔면 1세대 유주택으로 봐줍니다. 그러면 양도세 비과세나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죠. 하지만 이것도 지금 당장 활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2주택자인 상태에서는 적용이 안 되거든요. 상속주택 특례도 있습니다.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 주택을 합쳐서 2주택이 된 경우 상속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해 줍니다. 단 상속주택이 수도권은 6억 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여야 하고 상속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팔아야 합니다. 이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농어촌 주택 특례도 있습니다. 읍면 지역에 있는 주택으로 3년 이상 거주한 집은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실제로 서울에 집 2채 있고 시골에 집 1채 있는 분들이 이 특례로 2주택자가 아니라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세무서에 확인해 보세요. 지금까지 양도세 중과를 피하거나 줄이는 여러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결론은 명확합니다.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세금 폭탄을 맞게 됩니다. 더 이상 기다리면 안 됩니다. 정부가 유예를 연장해 줄 거라는 기대는 버리세요. 실제로 국회 상황을 보면 유예 연장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재명 정권과 집권 여당은 부동산 투기 억제를 핵심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규제 완화는 정치적으로 부담이 큽니다. 특히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집값 자극 정책은 꺼낼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들도 입을 모아 말합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5월 9일 이후에는 시장이 얼어붙을 것이다. 실제로 2017년에서 2021년까지 문재인 정부 때 양도세 중과가 시행됐었을 때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지 않고 버티면서 거래 절벽이 왔었습니다. 그때와 똑같은 상황이 다시 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헐값에 팔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첫째, 양도 차익이 큰 집부터 정리하세요. 둘째, 입지 좋은 집은 남기고 애매한 입지의 집을 파세요. 셋째, 똘똘한 한 채 전략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세요. 똘똘한 한 채란 뭘까요? 서울 핵심지, 강남, 서초, 송파, 용산 또는 GTX 수혜지역, 재건축 예정단지, 대단지 역세권 아파트처럼 입지가 확실한 집 한 채를 말합니다. 2026년 부동산 시장은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겁니다. 좋은 입지는 계속 오르고 애매한 입지는
계속 빠질 겁니다. 실제로 2025년 서울 아파트 상승률이 11.26%였습니다. 25년 평균인 6.39%의 거의 2배입니다. 반면 평택은 마이너스 6.9%, 이천은 마이너스 6.5%, 대구는 마이너스 4.8% 떨어졌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채 들고 있는 것보다 한 채를 제대로 들고 있는 게 낫습니다. 세금 부담도 줄고 관리도 편하고 나중에 팔 때도 1세대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지금이 포트폴리오를 재편할 골든타임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급매물이라고 너무 싸게 내놓지 마세요. 시세보다 5에서 10% 정도 낮추는 선에서 적정가를 책정하세요. 너무 싸면 오히려 의심받습니다. 둘째, 중개 수수료를 아끼려고 직거래하지 마세요. 지금은 속도가 중요합니다. 전문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빠르게 진행하세요. 셋째, 계약금을 너무 적게 받지 마세요. 계약금이 적으면 매수자가 쉽게 포기할 수 있습니다. 최소 10% 이상은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넷째, 중도금 없이 계약금과 잔금만으로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중도금을 설정하면 그만큼 일정이 길어지니까요. 다섯째, 등기 이전을 최대한 빨리 하세요. 잔금 받는 날 바로 등기소 가서 등기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등기 접수일이 양도일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여섯째, 세무사와 미리 상담하세요. 본인의 상황에서 최적의 전략이 뭔지, 예상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정확히 계산해 보세요. 일곱째, 필요하면 소액이라도 대출을 갚아두세요. 집에 근저당이 많이 잡혀 있으면 매수자가 꺼립니다. 특히 전세 대출 끼고 사는 사람들은 담보 여력이 중요하니까요. 여덟째, 임차인이 있는 집은 미리 비워두는 게 좋습니다. 빈집이 훨씬 빨리 팔립니다. 아홉째, 하자가 있으면 미리 수리해 두세요. 도배, 장판, 싱크대, 화장실 등 기본적인 것들만이라도 깔끔하게 해두면 가격 협상에서 유리합니다. 열 번째,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세요. 지금 파는 게 손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세금 폭탄을 피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자, 이제 실전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이 1월 21일이라고 가정하고 서울 강동구에 2주택을 보유한 C씨의 사례입니다. 2021년에 9억에 산 집이 지금 시세 14억입니다. 양도 차익 5억, 보유기간 5년이니 장특공 20%입니다. 1월 22일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물을 내놓습니다. 시세가 14억이지만 빠른 거래를 위해 13억 5천에 내놓습니다. 1월 27일 매수자가 나타납니다. 현금 매수자이고 대출은 3억만 받습니다. 계약금 1억 3,500만 원을 받고 계약합니다. 계약서에 잔금일을 4월 27일로 명시하고 5월 9일을 넘기면 자동 해제된다는 특약을 넣습니다. 1월 28일 강동구청에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합니다. 필요 서류는 계약서 사본,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자금조달계획서, 신분증 사본 등입니다. 허가 신청비는 없고 무료입니다. 2월 17일 허가가 나옵니다. 약 20일 걸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3월 10일 매수자가 대출 승인을 받습니다. 3억 대출이 확정됐습니다. 3월 15일 매도인과 매수인이 만나서 등기 서류를 준비합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기권리증 등을 준비합니다. 4월 20일 잔금일을 일주일 앞당겨서 진행하기로 합니다. 혹시 모를 변수에 대비하는 겁니다. 4월 20일 잔금 12억 1,500만 원을 받습니다. 매수자 연금 9억 1,500만 원과 은행 대출 3억이 입금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법무사와 함께 등기소로 갑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합니다. 접수증을 받습니다. 등기 접수일이 4월 20일로 찍힙니다. 5월 말 양도세 예정 신고를 합니다. 양도가액 13억 5천, 취득가액 9억, 양도 차익 4억 5천만 원. 여기서 장특공 20%를 빼면 과세 표준이 3억 6천만 원입니다. 기본세율 적용하면 양도세가 약 1억 800만 원, 지방소득세 포함 약 1억 1,900만 원입니다. 만약 5월 10일 이후에 잔금을 받았다면 어땠을까요? 2주택자 중과세 20%가 가산되어 양도세가 약 1억 8천만 원, 지방소득세 포함 약 1억 9,800만 원이 나왔을 겁니다. 무려 7,900만 원을 더 냈어야 합니다. 일정을 잘 관리해서 7,900만 원을 절약한 겁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일정을 관리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계획을 세우세요. 캘린더에 5월 9일을 빨간색으로 표시하시고 거기서 역산해서 매도 일정을 짜세요. 1월, 2월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 5월 9일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일입니다. 이날 이후 조정 대상 지역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2주택자는 기본 세율 플러스 20%, 3주택 이상은 플러스 30%입니다. 세금이 2배에서 3배로 늘어납니다. 기준은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일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계약부터 잔금까지 2, 3개월 걸립니다. 늦어도 2월 말까지는 매물을 내놔야 안전합니다. 지금 당장 공인중개사를 만나고 세무사와 상담하고 매도 일정을 짜세요. 더 이상 늦으면 늦을수록 손해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양도세 문제로 고민하시는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데 이 영상이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